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얘기는 어, 미래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래파라고 예전에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래파는 이제 예술의 한 사조, 인상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사조인데,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만큼의 탤런트는 타고나지 못한 제가, 예, 인상파에 대해서는 전기 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사실 그것도 좀 입체적으로 봤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보는 내용이 미래파가 추구했던 어떤 한 방향이 백남준 선생이나 아니면 현대 예술가지고 오는 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현대 예술 어렵잖아요. 뭐, 뭐 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걸로 보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미래파는 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를 걸쳐서 인상파가 19세기 말, 거의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100년, 120년 정도 되는 뭐 그런 시기죠. 한 100년 좀 넘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자, 프랑스에서 실질적으로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증기기관에 대한 것이 영국으로 쓰였죠. 쓰인 건 영국이죠. 그리고 영국의 세계가 열렸죠. 그렇게 18, 19세기에 영국의 세계가 열려요. 프랑스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때문에 재정이 막 엄청 곤란해지고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뭐 찍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다 링크를 걸던지 나중에. 지금은 미래 그래도 이게 지금 그 뭐 예술 철학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다루는데,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왜 그때 그런 게 나오고 지금 대체 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현 양식이 됐나. 근데 이제 미래파는 되게 이제 이탈리아 이쪽에서, 이탈리아가 이제 그 미술적인 전통이 그래도 많이 있죠. 어, 르네상스 때부터. 어. 근데 피렌체 그 메디치가라든지 이런 데가 엄청난 금융의 큰 손이면서 실질적인 어, 왕 비슷한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밀파가 나온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미국으로는 뭐가 넘어가냐면, 프랑스 대륙에서 영국으로 그 저기가 증기기관이 넘어갔다면은 영국에서 전기나 전자에 대한 연구가 엄청 활발해요. 근데 그 19세기와 20세기 초와 20세기 중반을 걸쳐서 미국으로 그 뭐랄까 전 세계적인, 영국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너무 뭐 학자들의 실제 망명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성과들이 완전히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야말로 이제 진짜로 전기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기의 시대. 20세기 전기는 전기의 시기고 후기는 전자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전기 전자의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70년대만 돼도 벌써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실제로 있었고 하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은 고대부터 있었을 것이지만, 근대에 어 이제 미적분, 그게 이제 일단 아직 기술력이 없을 때
사유의 혁명이죠. 동력학을 수학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 물리학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었죠, 아직. 그때는 17세기. 그런데 한 세기 후에 그것들이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막 뚫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차원에서 완전히 그 수식에 해당되는 그런 속도의 랑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말이 빠르게 다르고 열차가 쌩쌩 달려도 그 수식에서 표현하는 것들은 정말 무슨 극한적인 광속까지도 가고 아주 느린 속도까지도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 빠르다 대단하다 이렇게나 했죠. 막 최남선의 그거 보면은 그 저기에도 보면은 이 신문물을 보면서 빠르게 그 지나가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전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고 놀라죠.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건 미국 쪽에서 이제 다 구한말 쪽에 다 들어오거든요. 구한말에 미국에서 에디슨이 발명하고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 청와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왕궁에 전등이 달려요. 전기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요. 외국에서 이제 막 그 찢어먹게 하기 위해서 사실 들어온 거지만 그게 들어와요. 그 시기가 그때 사람들이 속도감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는 속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걷는 속도나 기껏해야 이제 증기차나 뭐 이런 거 속도였다가 전기를 통해서 전기는 진짜 광속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전보를 치고 이 시기가 오니까 속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술에서 굉장한 주제가 돼요.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보이는 인상들, 빛, 형태,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는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후기인상파에서 표현하는 것이었다가 현대예술에는 현대의 모든 다른 문명사적인 것들과 문화적인 것들과 엇물려서 가기 때문에 미술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도의 미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미래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미래파 이렇게 이제 어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같은 걸 해보면은 아마 조금 어떤 느낌의 그림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만화에서 보면은 만화에서 이렇게 누가 달려갈 때 이렇게 발 모양이 여러 개 겹치고 둥글둥글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그 표현 있죠. 만화 표현이나 만화 영화 표현이나 아까 뭐 애니메이션이겠지. 우리 옛날에는 만화 영화 때 막 타르르 하면서 발이 여러 개가 돼 버려. 이게 바로 미래파에서 한 거예요. 미래파에서는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합니까? 예술적인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작품들이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막 옛날 호모사피엔스들이 동굴에 딱 그림 그리는 거의 종류 중에서 완전히 그냥 그 암사자의 그 눈빛까지 생생하게 그려낸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방금 말한 만화 형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지 그게 하여튼 어떤 동물이 달리면은 발이 4개잖아요. 동물이 4개 8개로 표현을 해요. 8개로 만화 따다닥 이 방식이지. 그거를 바로 미래파가 이제 20세기에 한 거예요. 20세기 전반이 그런 식의 그런 거예요. 속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뉴턴과 라이프니츠부터 시작된 사유에서 시작된 것들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그런 걸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하거든요.
움직임에 대한 지금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깨고 나온 것이 키네틱 아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응애응애 하다가 뭐가 이렇게 위에서 막 움직이면 그냥 보고 있죠. 그게 바로 모빌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달려 있고 그게 봉들이 이렇게 연결이 뭐 어떤 방식으로 특정 방식으로 돼서 약간의 바람만 불면은 타다다닥 이렇게 다채롭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키네틱 아트예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진화를 해나가는 거지. 키네틱 아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옵티컬 아트라고 하나? 어떤 이거 알죠? 똑같은 길인데 길이가 막 다르게 보이게 하는 막 그런 방식 있죠. 그리고 기하학적 무늬 가지고 어딘가에 막 빠져들게 되는 막 속도감 있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기하학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있죠. 그런 방식도 사실은 속도에서 나온 거예요. 속도감,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죠. 움직임. 광속의 세계를 받고 나서 속도에 대한 표현 그리고 구현 이것들이 관심이 생기고 그게 그러다가 이제 백남준 선생까지 오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은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임. 속도라고 하는 건 움직임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수련되는 게 뭐랄까 그분이 되게 선구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딱히 딱 무슨 작품이 있고 아니면 예술 전시관에 있고 이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쓱 가면은 막 뭐가 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무슨 소리를 내면은 막 무슨 그래프가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움직임, 속도와 관련된 예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묶어서 얘기는 하겠지만 백남준 선생은 제가 사실 2년 전에 했었죠. 이런 것도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은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끝낼게요. 얘기하는 것은 속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속도는 일찍부터 엄청난 속도까지 생각을 해봤지만은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사실상 산업혁명. 그러나 그것도 말 달리고 치타 달리고 이런 거하고 질적으로 확 달라진 그 시기까지는 아직 아닌데 그 이후에 전기의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전기의 시대가 와버리니까는 막 이렇게 전신으로 전부 이렇게 치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속도감이. 우리가 인터넷 속도 빠르다 하지만 이게 다 빛보다 빠른 속도 가지고 구현되는 게 아니고 광케이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그때도 우리가 지금 와 이렇게 빠르다라고 했던 거 그때 처음 느꼈을 때 그 충격감 이런 것들이 예술사조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미래파라고 하는 게 미래의 속도와 움직임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나타내는 방식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형식의 창조 이거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남거든요. 너바나가 남는 것도 그 이전에 복잡하게 이제 꼬여가던 꼬인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복잡하게 화성학적으로 이렇게 가던 것이 단순화되면서 뭐 이상하게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이런 얼터너티브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깨는 거죠. 그 속도에 대한 것을 갑자기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상한 이 장난감인지 뭔지 모를 예술 작품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혹은 막 빨려 들어갈 듯이 막 튀어나올 듯이 이런 또 하나의 또 예술이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떤 형식의 그 형식 자체의 내용이 이제 지금 말했던 시대적 병인 말했죠. 이게 들어가야지. 형식이 바뀐 막 텔레비전 가지고 아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남는 거예요. 너바나나 백남준 선생이 그 뒤에 비슷비슷하게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거의 그거에 변형들이 많단 말이지. 이렇게 가면은 막 뭐가 움직이고 속도감 있게 뭘 하면은 소리를 내면은 막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속도와 예술. 뭐 이 제목 뭐라고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기 시대가 예술에 그 영향을 준 바, 현대 예술은 굉장히 그 문화적인 영향이 다채롭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 중에 한 장면을 한번 이렇게 얘기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